전남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사 업무 길라잡이 동영상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학적관리와 방과 후 학교 업무, 과학교육과 도서관리, 그리고 특수교육과 기숙사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종합감사를 준비하실 때 감사 업무 길라잡이 책자와 함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 종합감사 시에 학적관리 부분에서 자주 지적되었던 사례입니다. 학적관리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사례가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요. 결석계와 증빙자료가 있는데도 나이스상의 출결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인정 절차 없이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출결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는 장기 결석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속 7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내교 통지서 발송과 나이스 등록 제출, 그리고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등과 같은 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례별로 그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출결 상황의 별표 8 출결 상황 관리 등을 보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서류가 없는데도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서류는 있는데 나이스에 체크가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결석입니다. 기타 결석은 부모 및 가족을 봉양하거나 가사조력이나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인 것을 내부결제 또는 결석계 등을 통해서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이스의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술 및 체육계를 포함해서 학원 승학으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 경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출결 특기사항란에 질병이나 미인정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은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 결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로 연속해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결석을 7일로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학교에서 결정해야 학교 생활기록부를 일관성 있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인정 장기 결석 학생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 2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약관리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매년 안내하고 있는 고등학교 미인정 결석 등 학생 관리 기준에 따르면 미인정 결석 학생이 발생하면 유선 연락을 통해서 학생의 결석 사유와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촉해야 하죠. 그리고 그 기간이 3일이 넘어가면 가정방문과 내교 요청 등을 통해서 보호자와 학생 면담을 실시하고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학생의 미인정 결석이 연속으로 7일이 넘어가게 되면 그 현황을 나이스에 등록해서 제출하고 개인별 관리카드 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그 중에서 집중관리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학교장이 선별해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종합감사 시 미인정 결석한 학생과 유선상으로 연락이 되고 안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나이스에 등록 제출하지 않고 개인별 관리카드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지적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 종합감사 시 방과 후 학교 관련 업무에서 지적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업무와 관련해서는 크게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한 후 만족도 조사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강사 수당을 잘못 지급하는 경우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매년 안내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의하면 방과 후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운영 계획으로 환류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조사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업무 담당자의 착오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때 해당 프로그램의 강사는 지도 일지 및 출석부를 작성하고 강사 수당을 지급할 때는 이를 근거로 해서 강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사가 병가나 출장 또는 조퇴 등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해당 시간에 대한 결보강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첨부한 후에 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출장 또는 조퇴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강사 수당이 지급된 경우가 있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종합감사 시 과학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종합감사에서는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실험 폐수, 폐시약 및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매년 안내하고 있는 과학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과학실험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쾌적한 과학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계획서와 과학과 관련된 연관 계획서에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반영하고 모든 과학실험실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역할과 책임 등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안전관리 계획이 반영되지 않거나 안전관리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등이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나 포스터 등 각종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료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지적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월 과학실 안전관리 점검표를 이용해서 과학실의 안전을 확인하고 과학실 특성에 맞는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기준에 맞게 학교 급별로 갖추고 있어야 할 과학실 안전 관련 용품과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겠죠. 그런데 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작성되지 않고 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리 및 독서교육과 관련된 감사 지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서관리 및 독서교육과 관련해서는 도서 구입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도서 자료 구입비 예산을 매뉴얼에 맞게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매년 발간해서 안내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 계획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서 자료를 선정하고 구입할 때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선정성, 폭력성과 반사회성,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 등을 고려해서 구입 예정 자료 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일주일 이상 반드시 사전 공고한 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업무 담당자의 착오로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공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독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학교 기본 운영비의 3% 이상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 장소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학교 종합감사 시 점검한 결과 업무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서 학교 기본 운영비의 3%가 안 되게 자료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교육 운영과 관련된 지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종합감사 시에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개별화 교육계획 관련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 등하교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그리고 전남도교육청에서 매년 안내하고 있는 전남 특수교육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해당 학교에 송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종합감사 시에 이러한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안전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거나 장애학생 자기보호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계획 등이 이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숙사 운영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 지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학교 단위의 기숙사 운영 규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해당 규정과 맞지 않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와 성별이 다른 사감이 지도하는데도 호실 방문 지도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단위학교 사례를 살펴보면 가칭 희망학교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에 따라서 희망학교 기숙사 입사생과 퇴사생에 대한 내용은 희망학교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종합감사 시 점검 내용을 보면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생과 퇴사생에 관한 내용을 업무 담당자가 내부 결제를 실시하고 학교장의 결제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는 자체 기준에 의해 퇴사한 학생은 당해 학년도에 재입사하지 못하는 규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입사한 경우가 있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지켜야 하는데 학교 현실과 맞지 않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에 학생들이 귀가하고 기숙사에 없는데도 소방안전 및 대피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소방안전 및 대피교육을 매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이렇게만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숙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숙사 사감은 가급적 남학생 기숙사에는 남자 교사를, 여학생 기숙사에는 여자 교사를 배치하되 부득이하게 여학생 기숙사에 남자 교사를 사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호실 방문 지도 대책을 수립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종합감사 시 이런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실제로 남교사는 여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지도를 위해 방문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아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적관리와 방과 후 업무, 과학교육과 도서관리, 그리고 특수교육과 기숙사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분야의 사례를 제한된 시간 안에 살펴보다 보니 자세한 설명이 어려웠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 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